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공통의 꿈이 내 집 마련인데요. 막상 집을 마련하려고 보면 어느 곳에 무슨 집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주택 청약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에서만 해도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약 970만 명의 서울 인구를 고려하면 시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셈인데요.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해두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 청약이 무엇이고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며 청년 우대형 통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이용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1순위 요건도 다르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아예 다른데요. 다들 청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부분부터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장 중요한 가점제. 요즘은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겠죠? 가점제와 1순위 조건,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어떤 특별 공급이 있는지 또 그 자격 요건들을 정리해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주택 청약 신청하는 방법과 당첨 이후의 일정들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첨 후 포기와 재청약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파트별로 나눠서 구성하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막연했던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실 거예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청약 통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와 청약을 왜 넣어야 하는지, 우리 아이 언제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그 이유와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영주택에는 민간분양, 민간임대 이렇게 각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LH나 SH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즉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이런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청약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은 쉽게 말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각 청약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종류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5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이 세 종류의 통장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은 2015년부터 2015년 9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대신 2009년에 모든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이 새로 나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세 가지 통장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만능 통장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집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청약은 미래를 위해서 젊을수록 빨리 가입한 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너무 비쌉니다. 주택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청약입니다. 비교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들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주택 청약의 강점은 무엇보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 내 예산에 적합한 곳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청약 통장이고요. 주택 청약 통장 개설인데요. 특별 공급,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다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가입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소유 여부에도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주 여부에도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 그전에는 무주택의 세대주여야지 가능했어요. 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은 다 해당됩니다. 그럼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입하는 것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아기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일찍부터 가입한 사람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회차가 중요한데요.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인정기간은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의 2년만 인정이 됩니다. 현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니까 한 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다는 기준 하에 만 17세 이전에 가입해서 납부한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매월 꾸준히 납부했다는 전제 하에 아무리 일찍 가입을 했어도 3살에 가입한 아가나 만 17세에 가입한 청소년은 훗날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때는 조건이 같습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어떨까요? 민영주택에서는 청약 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 중에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이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최장 15년에 최고 가점이 17점입니다. 즉, 이 아기가 자라고 성인이 돼서 훗날 청약을 넣을 때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30년, 40년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장이 15년이니까 그 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가입하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제도 모두 고려했을 때 내 아이가 언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가장 유리할까요?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통장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택청약통장은 연령이나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장당 1회만 사용 가능하고요. 가입한 날로부터 청약에 당첨되어서 입주자로 선정될 시점까지 유지가 됩니다. 분양을 받고 난 후, 즉 청약이 당첨된 이후 재사용은 안 돼요. 하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당첨이 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청약은 당첨됐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받은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다른 이유로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이 경우에 이미 당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분양 포기도 결국은 당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청약 신청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과 비대면으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시중은행,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제1금융권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래은행일수록 개설은 더 쉽겠죠.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소 납입 금액인 2만 원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창구에 문의하셔서 개설 가능하고 대리인 개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 개설일 경우 대리인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이 어려우시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가입하시려면 본인 확인 절차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본인의 주 거래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휴대폰에 해당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공인인증서 인증이 되어 있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청약통장의 기본적인 이야기와 청약통장 개설 방법, 언제부터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비롯해서 청약통장에 과연 얼마씩 넣는 게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청약통장의 주의사항과 청약통장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